야사시 TV. 네, 이번에는 스타 현미경 또 한 명의 추억의 스타죠. 김종모 선수. 혜태 전성기, 혜태 왕조건설에 큰 기여를 했던 김종모 코치죠, 지금 뭐. 감독은 한 번도 못 하셨죠, 이번에. 그렇죠. 네. 영남대학교를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광주 상고, 상고, 지금은 상고. 동성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 졸업하고 영남대 갔다가 제일은행의 아마추어 팀에 있다가 혜태를 간. 그러니까 저하고도 실업팀에 만났지만 제일은행은 이정도 원장님하고 계실 같이 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솥밥을 아마 드셨군요, 또. 그 몇 년 생활이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 아마 김종모 코치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거를 가장 많이 알고 그렇죠. 계시고. 혜태 원년 멤버고 프랜차이즈 외야수로 주로 활동을 했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재밌는 게 5차례나 3할 이상을 기록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타격은 좀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장거리 이러면 주로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중장거리형 교타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타격을 구사하는 선수, 그게 김종모 선수가 아닌가 봐요. 네네. 왜냐면 미국 선수들처럼 어떤 그 힘의 의존도가 아니라 네네. 기술이 조금 가미가 되면서 손목을 잘 쓰는 그런 스윙을 갖고 있었고, 손목 힘이 좋고. 뭐 젊을 때 얘기를 한다면 프로가 생기기 전에 제일은행에서 저하고 만났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 영남대학에서 원민구라는 선수하고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결국 제일은행도 우승을 또 했었어요. 아, 예, 예. 그렇게 팀에 그러니까 우승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그런 그 김종모 선수였었는데 그 배팅을 하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김우열 선수하고 김종모 선수 두 선수들이 정말 타격의 기술이 손목 쓰는 기술이 아주 탁월한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잘 쓴다는 거는 타격 타이밍이 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고 나가는. 어떤 타이밍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볼을 놓고 때릴 때 이 타격이 어떤 기술이 좀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네. 볼을 이렇게 찍어서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네네. 그게 이제 컨택의 지점에서 양쪽으로 15cm, 10cm, 약 30cm 정도를 항상 레벨로 가져가면서 네네. 볼을 찍어서 치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타구가 항상 라인 드라이브를 보내는 일정하게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네. 큰 거는 그러니까 홈런 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정확하면서도 중장거리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스윙을 구사한 네. 김종모 선수였었죠. 그래서 그 타격은 뭐 달인이라고 하는 장효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좌효조 우종모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우종모인데 항상 장효조 선수 때문에 2인자에 불과한. 근데 장효조 선수는 뭐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프로야구 생기고 나서 아마 제일 첫 번째 몸에 제일 많이 붙여놓고 때렸던 선수가 장효조고 네네. 김종모 선수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임팩트 자체가 체중이 다 실리는 그런 스윙을 하죠. 아까 우리 이정도님 얘기대로 공을 이렇게 찍어서 가기 때문에 그 찍어서 가는 스윙은 손에 이 야구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영남대학교 졸업하고 제일은행 들어와가지고 그때 실업야구는 그 부산에서 아마 실업야구 제일 처음에 태동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기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그 열차 안에서 만났어요. 아. 그 인사를 했는데 근데 손 보고 놀란 게 왼쪽 손바닥이 다 전부 굳은 살. 다 굳어 있더라고 이렇게. 그만큼 스윙을 많이 했던 선수가 기억이 뭐 돼요. 연습벌레였네요. 뭐 그러니까 힘들죠, 아주. 요즘에는 그 볼이 장비가 풍부하다 보니까 네네네. 티배팅이라든가 이 공을 보고 치는 연습을 많이 했었지만은 그 시절에는 주로 공스윙을 많이 공스윙이죠. 했어요. 공스윙을. 네. 정말 밤이 새도록 공스윙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날이 살 때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 손바닥이 완전 그 고운 그래. 발바닥처럼 그렇게 이제 어디 가서 손을 창피해서 내밀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런 그 연습벌레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제 장효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위너스 아카데미 네. 그 정삼훈 코치 이제 투수 이야기에 의하면 장효조 선수 같은 경우는 겁 안 났다. 그냥 던지면 그냥 따박따박 치니까 1루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김종모 선수 이런 분들은 워낙 중장거리를 터뜨리니까 오히려 이제 투수들이 겁을 냈다라는 이야기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종모 선수는 재밌는 게 또 외야 수비 실력도 상당했습니다. 어깨가 200 좋았어요. 예, 65경기 연속 무실책 기록. 아, 대단한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외야에서 실책을 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뭐 그라운드 볼을 들어다 빠뜨리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큰 실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김종모 선수는 발은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스타트가 항상 좋았고 그리고 어깨가 강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볼 잡아가지고 커트맨이라든가 홈 송구 이런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선생활하면서 우승을 가장 많이 우승 반지를 가장 많이 낀 그런 선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92년도에 이제 뭐 갑자기 기량이 뭐 하락해서 은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범 경기 때 이거 부상을 당했나 봅니다. 공이 이렇게 안면을 얼굴, 강타해서 그 안면을 이제 강타당하니까 식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해서 코치 생활로 전향했는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김응용 감독님이 특별히 김종모 우리 코치를 좋아했던 뭐 기억이 있습니까? 굉장히 뭐 좋아했다기보다도 네네. 감독 입장에서 그런 선수가 한 명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투수로 보면 송동열 같은 선수니까 네네네. 특별히 뭐 큰 부상도 없고 항상 자기 몫을 그 이상 기대 이상으로 이상을 해주니까 그런 선수는 늘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김홍룡 감독 시절에 이제 혜택 코치도 김종모 코치가 했다가 또 삼성으로 김홍룡 감독이 하니까 또 삼성에 가서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글스로 김홍룡 감독이 가니까 또 하나 이글스에 와서 또 타격 코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승복이 넘치는 선수라는 게 선수 시절에 6개 우승 메달 그 다음에 이제 코치 시절 혜태, 삼성, 기아에서 또 다 우승을 하고 김홍룡 감독하고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지서 그런지 몰라도 한간에는 이제 김종모가 1군 코치하면 그 팀 우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이 정도 감독님은 우승 메달이 없었죠. 그 정도 오래 하시고 성실하게 하셨는데도 근데 이 몇 개입니까 벌써 김종모 코치 프로 생활을 얼마 많이 안 했지만은 아마추어에서는 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승을 하고 다 그랬는데 프로에서는 이제 우승을 해보지 못했어요. 네. 준우승만 하고 그냥 말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도 팀 실력이 팀의 어떤 컬러가 우승에 가까운 그런 컬러가 돼야지 되고 또 운도 좀 따라야 돼요. 운도 따라야 시리즈라는 거는 네. 결국 단기전에 가깝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이 조금 따라야 되는 우리가 83년대 MBC 총령 때 후반기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를 그때 이제 사실 했다고 그때 우승을 했었어야 되는 되는데 거거든요. 근데 그 애군이 끼면 그렇게 됐더라고. 뭐 나라에 무슨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고 지금 한국 시리즈가 연기가 되고 막 이렇게 네. 돼 버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요번 뭐 그런 것도 코로나 없잖아 같은 있어요. 거죠. 뭐. 근데 그거는 한번 꼭 밝혀야 돼요. 우리 네. 가기 전에 MBC가 어디를 가시려고? 그 당시에 그 김동혁 감독이 이문동에 두세 번씩 불려가고 그러니까요. 그 광주에서 시합할 때 선발 투수 예고제 해놓고 그걸 어겨서 역으로 투수 기용하는 당하고. 바람에 6점 줘도 안 받고 그래서 서울 가서 하면 돼. 그 특유의 목소리로 괜찮아. 이러고 갔는데 결국 서울 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두운 시절에 과거에 이제 보면 이제 네. 그런 독재 시절에 보면 MBC 청룡이 이제 가장 또 MBC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외압에 시달렸을 거고 그 외압이 이제 스포츠계로 튀었는데 그 확정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네. 84년도에.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게 이번에 이제 또 타이거즈의 영원한 또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KBC 광주 방송에서 편파 방송 지금으로 보면 그게 해설도 하셨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감독을 한 번도 못했느냐 대스타가. 근데 조범현 감독님하고 뭐 불화설인지 뭐 이건 뭐 소문입니다. 근데 이제 조범현 감독님 할 때 사실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근데 제가 먼저 네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이제 방송할 때니까 그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종모 선수도 개인적으로 후배고 만나보고는 다 착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깎아내느냐가 문제. 국내에 어디든 언론은 스타가 나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일단 죽이고 봐요. 미국, 일본은 스타가 나오면 없어서 그렇지 만들거든요. 만들죠, 왜? 의외로. 예. 관중이 야구장을 많이 오겠고. 네네네. 근데 국내는 묘하게 죽여버려요. 뭘 만들어서든지. 뭐 간에. 약점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승했을 당시에 조모명 감독이나 김종모 다 종합으로 잘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건데 제가 듣건 한간에는 김종모가 우승하려고 뭔가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이없는 네. 소문이죠. 결국은 시리즈에서 우승했는데 수석 코치가 잘린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야구사에 40년 되는 동안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다 당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져갑니다. 이 응어리가 네.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팬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면 네, 그냥 가십거리. 그냥 잊혀지는 네, 거예요. 가십거리. 네, 그렇게 돼요. 그 김종모 감독님이 못됐던 성격이 성격이 김종모 그 선수 같은 그 성격은 정말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탈이 없는 선수예요. 그 선수한테 이제 맡겨놓으면 자기 목 이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네. 이제 지도자를 놓고 본다면은 네, 이제 은퇴를 하고 지도자를 놓고 본다면은 그건 조금 다른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죠. 우선 선수들 통속력이라든가 선수라고 어떤 융화 관계라든가 또 정말로 냉철한 그런 그 경기 운영하는 이런 그런 거를 볼 때는 김종모 선수도 굉장히 성격이 참 여리거든요. 아주 여린 선수예요. 야구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그런 선수지만 성격상으로 좀 여린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네. 저희들에게서도 같이 선수생활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해봤지만은 참 선수가 지금 우리가 걔를 별명을 헐크라고 줬었어요. 헐커. 헐크. 뭐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힘도 이렇게 장사했죠. 헐크라고 질 정도로 네. 외모상은 네. 그렇지만은 네. 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성격상이 너무 여린 선수예요. 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 특히 이제 프로야구에 그 지도자 한다는 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독을 하는 게. 때로는 악역도 해야 되고. 또 그럼요. 근데 위에서 그게 또 내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내려준다는 원장님 얘기. 얘기대로 그런 성격이 착하잖아요. 네. 그런데 별명은 헐크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거를 너무 지키려다 보면 역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안 풀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좋은 그 감독이 안 나오는 식으로 코치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싱글벙글 인상 좋은 우리 김종모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